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오늘이 있었던 일입니다. 친한 언니 동생들과 점심 식사 후 디저트 카페에 갔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맛집으로 유명하고 그곳의 대표 메뉴가 있는데 그게 먹고 싶어 종종 이용했던 곳이라 제가 가자고 해서 갔습니다. 일행은 저 포함해서 4명이었고요. 한 명은 나중에 합류하기로 하고 3명만 먼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마실 것 3잔과 디저트 2개를 주문했습니다. 다들 알겠지만 음료보다 디저트가 더 비쌉니다.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고 잠시 후 늦은 일행 1명이 합류했습니다. 4명이 다 모이고 주문했던 메뉴를 직원이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메뉴 서빙을 하면서 하는 말이 매장 방침이 1인 1 음료니 하나 더 주문하라고 하는 겁니다. 늦게 온 일행이 본인은 방금 마시고 와서 그냥 디저트만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음료는 3개뿐이었지만 디저트를 2개 주문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아서 직원에게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1인 1 음료지만 디저트 포함 5개를 시켰으니 괜찮지 않겠냐 사장님께 물어봐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직원이 돌아간 사이에 저희끼리 얘기한 내용은 1인 1 메뉴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설마 그렇게 융통성이 없으려고 그냥 뭐 하나 마실래?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온 직원이 한 말은 매장 방침이 1인 1 음료라 음료 주문 안 하실 거면 테이크아웃으로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침이 그러하니 하나 더 주문하세요 라는 것도 아니고 테이크아웃해서 나가라고요. 일행 중 1명은 나갈 때 테이크아웃으로 준비해 둘 테니 갖고 나가라고 오해했을 정도로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재차 물었습니다. 나가라는 건가요? 라고요. 네, 테이크아웃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방침이 그러하다면 한 잔 더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가라고 말하니까 주문하기 싫어졌고요. 그래서 이미 먹고 있던 디저트는 어떡하냐 했더니 그것도 싸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기분이 상한 저희는 그러면 그냥 이것만 빨리 먹고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직원이 되돌아갔는데 2, 3분 뒤 다시 우리 테이블로 온 직원이 사장님이 CCTV로 보고 계셔서 지금 테이크아웃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희가 메뉴를 서빙받고 10분, 15분 정도 된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나가려고 3명 다 뜨거운 음료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 마신 상황이고 디저트도 1개는 다 먹고 하나는 반 정도 그보다 조금 작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대략 5분이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사장님이 그러라 했다고 해서 더는 앉아있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테이크아웃 해달라고 했고요. 먹고 마시던 잔과 접시를 모두 가져가고 포장해서 온 직원이 쟁반도 없이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대학생 책 들기 하듯 팔과 몸 사이에 일회용 음료잔 3개를 끼고 디저트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문제가 될 것 없다 여길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그렇게 들고 온 모양새가 너무 어이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주면서 하는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저희 매장 방침이 마음에 안 드시면 앞으로는 방문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요. 사장님이 그렇게 전달하라고 했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합니다. 자기도 그 방침이 이해는 안 가지만 사장님 방침이라 어쩔 수 없답니다. 그래서 포장한 음료 3잔과 디저트를 그냥 두고 나왔습니다. 진짜 문제는 여기부터인데 저희 일행은 다른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오는 길에 일행 중 1명이 친구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떠들고 있는데 전에 들었던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카페 사장이 본인 인스타에 저희 욕을 한 겁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아직도 블로그니 카페니 운운하면서 협박 아니 협박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기가 찬다. 우리 애들한테 욕하고 우리에 울린 거. 당신들이 한 행동들이나 말도 객관적으로 올려. 안 그러면 나도 가만히는 못 있지. 그런 글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이랑 똑같은 급들이니까. 난 자동으로 손님 수준 높아지고 너무 좋거든. 어디든 이유가 있으니까 규칙을 만든 거고 싫으면 안 오면 그만이고 초창기부터 다녔던 손님들 치고 그런 규칙 있으나 없으나 기본적으로 1인 1 음료들은 해주시는 분들만 계셔서 당최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얼굴 숨기고 사는 사람들 싫어.
처음에 인스타 글 보고 화는 났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밑에 달리는 댓글들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저희가 완전 몰상식한 인성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참다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었고 직원한테 욕한 적도 없다. 처음엔 직원한테 나가라는 거냐며 항의하다가 직원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냐. 직원분한테 화내는 거 아니다. 우리와 사장 중간에서 입장 난처하겠다. 그리고 한쪽 말만 듣고 이렇게 자극적으로 글을 올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요. 잠시 후 댓글은 삭제됐고요. 다른 일행이 쓴 댓글도 삭제됐습니다. 그 사이에도 저희를 욕하는 댓글은 더 달렸습니다. 그리고 댓글 단 사람은 차단당했고요. 맘카페나 블로그에 매장 이름 올려서 자영업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거 평소에 좋지 않게 보던 사람이라 그냥 댓글로 저희 입장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다 지우는 겁니다. 떳떳하다면 저희 입장글도 지인들이 보고 판단할 것이지 직원과 사장 본인의 입장만 올려놓고 저희를 되먹지 못하다는 둥 미친 짓을 하고 갔다는 둥 씹어먹을 것들이라는 댓글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희 댓글은 다 지우면서 본인 게시글은 계속 놔두고 계속 욕하는 겁니다. 협박범과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건 한순간이네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맘카페고 뭐고 다 퍼뜨리고 싶습니다. 손님과 문제 생기면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욕해도 되는 건가요? 심지어 다른 사람 인스타에 개 같은 것들 때문에 본인이 불행해질 뻔했다고 댓글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카페에서 쫓겨날 정도로 잘못한 거고 진상짓 한 건가요? 그 매장에 테이블이 10개 이상 있었고 저희 테이블 포함 4테이블이 있었고 한 테이블은 저희가 나갈 때쯤 들어오고 한 테이블은 저희가 나가기 전 이미 나간 상태라 자리가 부족해서 메뉴 주문을 안 하고 자리만 차지하는 진상짓 한 거 아니었고요. 들어가자마자 주문하고 대략 10분 후 메뉴 서빙이 됐고 메뉴 받고 15분에서 20분 사이에 거기서 나왔습니다. 죽치고 앉아 영업방해하지 않았어요.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 보고 저희가 잘못한 거면 가서 사과할 거예요. 사장이 인스타에 저희 험담한 거 그 밑에 댓글 남긴 거 저희가 댓글 남긴 거 전부 캡처 있어요. 참고로 제가 사는 지역은 여행차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 한 명이 우리 이 지역 주민이다. 계속 오던 손님인데 나가라고 하는 것 좀 아니지 않냐 했더니 계속 방침 얘기만 해서 우리가 주문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음료보다 비싼 디저트를 2개나 더 시켰다. 우리 블로그도 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그 말한 사람한테 블로그 얘기는 좀 그렇다고 올릴 것도 아닌데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냐고 얘기했습니다. 추가 댓글 잘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먼저 직원 울린 얘기 먼저 할게요. 사실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저희는 몰라요. 저희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사장님 방침이니까 사장님한테 직접 얘기하라고도 했고 사장님이 다시는 방문하지 말라고 했다고 2번이나 웃으며 말했어요. 울기는커녕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은 똑부러지게 하는 직원이었어요. 소리 지르고 욕하는 상황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나올 때까지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블로거즈의 맘충 아니냐는 분들, 저희 4명이 서로 나이차가 좀 나는 모임이에요. 제일 큰언니랑 제일 막내가 18살 차이입니다. 만난 지는 오래됐어도 존칭 쓰는 사람도 있고요. 블로거니까 서비스 달라 한 거 아니고 돈 선불로 결제하고 먹고 있는데 나가라니까 블로그 한다고 홧김에 말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함과 동시에 말한 이에게 블로그 얘기하지 말라고 직원 있는 데서도 말하긴 했어요. 직원 없을 때 다시 제대로 말했고요. 블로그 얘기 꺼내니도 그 부분은 후회하고 있어요. 물론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요. 그리고 블로그 얘기한 일행은 블로그 안 해요. 직원 없는 자리에서 하나 더 시킬까 하기도 했지만 직원 앞에서도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누구는 시키자, 누구는 괜찮지 않을까 얘기했고요. 저희끼리만 없는 데서 속닥거린 건 아니에요. 2번째 와서 테이크아웃 얘기했을 때 안 시키는 걸로 마음을 정한 거죠. 이미 마음이 상했는데 한 잔 더 시키고 더 머물기도 싫고 그래서 주문 안 했어요.
직원이 저희 테이블 옆에 서 있던 시간이 꽤 자주고 꽤 길어요. 저희가 머문 시간이 워낙 짧아서요.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두 번째 추가.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걸 댓글 보고 처음 알았어요. 먼저 1인 1음료 고지 시점 때문에 의견이 다분하신데 음료 주문할 땐 3명이었고 3개 시켰어요. 처음부터 4명이라고 얘기해서 의자 붙여서 앉으라고 안내 받았으니 직원분도 4명인 거 아셨고요. 저는 일행이 도착하면 다시 주문하려고 했어요. 서빙해주면서 1인 1음료 고지를 한 거였고 어디에 써붙여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원이 말하기 전엔 몰랐습니다. 일행이 커피 마시고 왔다고 해서 1인 1음료가 맞는지 1메뉴를 착각하는 거 아닌지 사장님께 다시 여쭤봐달라고 했고 그때까진 언성 높이는 그런 상황 아니었고 직원 앞에서도 시키자 디저트 시켰으니 괜찮지 않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블로그 얘긴데요. 처음부터 서비스 받고 싶어 말한 거 아니고 테이크아웃 하라는 얘기 나온 뒤에 블로그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한 당사자도 실수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 인스타에 죄송하다고 썼는데 삭제당했습니다. 세 번째, 다시 다른 카페 가서 몇 개 시켰는지 궁금하신 분이 계셔서 같은 동네 프랜차이즈 가서 빙수 하나, 커피 하나, 디저트 하나 시켰어요. 이때는 1명 빠지고 3명이 갔습니다. 네 번째, 상호 공개 원하시는 분들, 저도 다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하지만 공개하려 했다면 맘카페에 가입해서 이 글을 올렸을 거예요. 마녀사냥 당하게 하려고 글 쓴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몰상식한 짓을 해서 사장이 인스타에 그렇게 욕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우리가 잘못했다면 사과하는 게 옳다 생각해서 글을 썼어요. 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나름의 운영 방침을 갖고 있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 더 주문하셔야 해요도 아니고 테이크아웃해서 나가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언성이 높아진 거고 위에도 언급했지만 선결제 후에 메뉴가 나왔고 메뉴 주면서 방침을 얘기한 거라서 시킨 것만 얼른 먹고 나가자 해서 거의 다 먹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나가라는 식의 얘기를 2차례 듣고 나니까 기분이 상한 거죠. 세 번째 추가. 지난 며칠간 저와 함께한 일행들은 이 문제로 인해 꽤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실 분들은 저에 대해 모르고 그 매장에 대해 모르는 분들일 거란 생각에 이곳에 글을 쓰게 됐었습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블로그 이야기가 포함된 사장의 글도 캡처했고 그 부분에 대해 빼놓지 않고 썼습니다. 단 몇 분이라도 판단해 주십사 하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조회수가 올라가고 댓글이 달리는 것을 보고 놀랍기도 무섭기도 두렵기도 화가 나기도 한 지난 며칠이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댓글 달린 거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다른 일들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새로 고침해서 읽고 또 읽고 그랬어요. 오해하고 계신 부분은 다시 수정해서 글을 쓰기도 했는데 그 또한 제 입장 얘기만 전하는 것 같아서 그 후로는 속으로 혼자 해명하면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밥 먹다가도 화가 나고 자기 전에도 화가 나고 아무리 곱씹고 또 곱씹어봐도 저와 저의 일행들이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일행 중 과반수 이상은 사장 부부보다도 나이가 많을 것 같은데 개 같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는 욕을 한 적도 없고 비싸다 한 적도 없는데 그런 소리를 들었어야 했나 싶고 정말 댓글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조금 더 상황 설명을 자세히 할 걸 지금이라도 더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처음부터 사과를 바라고 글을 쓴 건 아니었는데 제가 글을 올리고 댓글들 보면서 너무 많이 놀랐어요. 이곳뿐만 아니라 지인들이 보내준 맘카페 캡처 사진에서도 그곳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첫 마음은 평가를 받기 위함이었지만 현재 마음은 그동안 그들이 함부로 평하거나 함부로 깎아내리거나 함부로 욕했던 죄 없는 많은 이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틀 전쯤 글 삭제하려다 말았는데 삭제했으면 후회했을 것 같네요. 결론은요.
댓글 써주신 많은 분들의 마음과 같이 글을 지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사이다 마시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눈팅만 하다가 저와 비슷한 상황의 글이 있어 저도 생각나 글 한 자 적어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사무실 직원 6명 남짓 소규모 회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큰 언니가 디자인 쪽에서 일을 하다가 작은 사무실 하나를 차리게 되어 저도 마침 전공이 디자인 전공이라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제가 프리로 뛰고 있는 일이 있어서 1, 2년 정도 왔다 갔다 작업하다가 제가 하던 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사무실에 합류했습니다. 초반에는 서너 명으로 시작하던 사무실이라 직급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언니도 뭐 하고 싶냐길래 그냥 내 나이에 대리가 무난하지 않냐 해서 대리를 달게 되었습니다. 두세 달쯤 지나고 직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언니 남동생의 여자친구인데 전에도 가끔 사무실에 들러 왔다 갔다 알바로 심부름을 하다가 이쪽 일이 해보고 싶어서 일 배우러 입사했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리고 직급은 저와 같은 대리 직급입니다. 저도 사장이 아는 언니이지만 전공자인데다 사무실 차리기 전부터 같이 일하자 말 나왔던 상태였고 그 친구는 나이도 어리지만 사회에선 필요 없다는 나이 따져 뭐 하겠습니까? 하지만 직급은 같아도 그 친구는 단지 예비신의 회사라서 이제 갓 들어온 신입이 대리인 거고 그래도 회사는 회사고 같은 대리는 대리이니 항상 존댓말을 합니다. 물론 전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땡땡씨 오늘 야근해요 하고 직급은 따로 부르지 않아도 존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우짓 하는 친구도 똑같이 저한테 땡땡씨 땡땡씨 하는 겁니다. 뭐 사회생활 처음이니 모를 수도 있겠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대표인 언니, 저, 그 친구 제외한 나머지 직원이 3명이 다 남직원인데 그 직원들한테는 과장님, 대리님 잘도 부릅니다. 근무하고 약 2주 정도 뒤 첫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땡땡아 직급은 같아도 너보다 나이 많은데 땡땡님이라고 해야지 라고 한마디 하자 그 친구는 아 그런 거냐며 몰랐다 라는 말만 하고 넘기더군요. 그러고는 다음날 출근해서 탕비실에서 커피 한잔 하다 그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뭐 저는 죄송하다라든지 앞으론 대리님 이렇게 부른다면 무슨 새삼스레 그러냐 말릴 생각이었지만 그 친구 입에서 나온 말은 땡땡씨, 제가 땡땡씨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래 뭐라고 부르는 거에 신경 안 쓰는 타입이라 기분 나쁘지도 않았지만 저 말을 들으니 기분이 나빠야 하는 건가 하고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기분 나쁜 것보다 상대적으로 땡땡씨라는 말은 자기보다 밑에 직원한테 대부분 하니까 그렇긴 하다. 그럼 같은 직급이니 그냥 언니라고 해달라 라고 하니 아 그런 거구나 몰랐어요. 근데 워낙 땡땡씨라고 부르는 게 습관이 돼서 하고 얼버무리다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 뒤로도 여전히 땡땡씨 땡땡씨 하고 있고요. 계속 그렇게 부를 거면 기분 나쁘냐고 묻질 말지. 도대체 물어봤던 의도는 뭘까요? 자기보다 밑에 직원한테 부르는 말이다 라고 말까지 했는데도 계속 땡땡씨라고 부르는 건 대놓고 무시하는 거 맞죠? 추가, 댓글 보니 찬반이 뚜렷하게 갈리네요. 제가 자세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 덧붙이자면 제가 무시하려고 그 친구를 땡땡씨라고 먼저 부른 건 아닙니다. 처음 직급 없이 일하던 친구였고 그래도 사무실 분위기상 그 친구가 막내라 땡땡아 하면서 반말하는 분위기에도 제 딴엔 업무 보는 공간이기도 하고 오히려 사회인으로서 존중해주고 싶어서 땡땡씨라고 높여 부른 것입니다. 저만 유일하게 존대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 친구는 처음 입사하기 전 알바로 잡일을 도와주다가 외부 행사장 일정이 늘기 시작하면서 정직원으로 취직해 거래처 방문이나 외부 행사장 방문 일을 맡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외부를 돌다 보니 명함이 필요했고 평사원으로 명함을 파자니 어차피 이름으로 불릴 것 같아 대리라고 직급이 붙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회식 이후에도 그 친구가 땡땡씨라고 부르는 걸 고치지 않자 언니가 보기 껄끄러웠는지 애초에 개업 때부터 도와주던 저를 대리로 앉힌 게 잘못이었다. 안 그래도 불편해졌다며
이참에 과장으로 진급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를 부를 땐 여전히 땡땡씨라고 하고 있고요. 남한테 저를 말할 때는 땡땡씨 아니다 과장님이라고 고쳐 말하긴 합니다. 혹시 제가 뒤에서 안 좋은 말을 해서 진급된 거 아니냐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회식 때도 언니 말에도 아실 수 있겠지만 나이 서열을 중요시하긴 합니다. 저는 회사 밖에서 안 보면 그만이고 또 그만두게 되면 안 볼 사이라 상관없지만, 언니와 그 친구는 잘 되면 가족이 될 사이니 조심하느라 뒷일은 일체 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추가,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어디 하소연할 곳이 하나 생겨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관심 받은 김에 어제 일도 그렇고 몇 가지 화가 났던 일 몇 자 적어봅니다. 각각 맡고 있는 작업이 있지만 항상 새 작업이 들어갈 때 회의하면서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엔 제 차례였고요. 원래 대표인 언니와 같이 진행하기로 했던 프로젝트인데 대표님은 급한 외부 업체 미팅으로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그 막내에게 저 좀 도와 같이 준비해보고 내용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PPT 작업이지만 이제 신입인 그 친구에겐 그마저도 업무의 큰 틀을 배우는 경험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성격상 남 시키는 체질도 아니라 초반 브리핑 준비는 하루 정도면 준비하니 저 혼자 진행하고 도와달라 할 생각도 없었고, 외부 업무만 돌다 본격적인 작업 합류는 처음이라 배우고 싶음 알아서 잘 관심있게 보겠거니 했습니다. 브리핑 준비하는 동안 그 막내는 같이 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 했습니다. 디자인 회사지만 이런 쪽 지식은 전무하고 전공자도 아니기 때문에 배울 기회가 생긴 것인데, 저 같으면 안 시켜주면 오히려 제가 하겠다고 나서서 배울 텐데 말이죠. 땡땡씨, PPT 작업 거의 다 끝나가는데 한번 와서 볼래요? 아, 저 잠시만 이것 좀 하고요. 하고 깜깜무소식입니다. 다음 작업 들어가기 전에 옆에 앉혀두고 보여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길래 보니까 자리에서 일 좀 하다가 탕비실에 가서 남자 직원들에게 과장님, 대리님 커피 드릴까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땡땡씨도 아니 과장님도 드려요? 남 직원을 부르는 것과 저를 부르는 것에 확연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불렀다는 건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너무 화가 나서 땡땡씨 커피는 됐고 이것부터 마무리 줘야 되지 않아요? 오늘 안엔 끝내야 퇴근하고 나도 대표님이랑 다시 검토해보고 수정해서 내일 회의를 하죠. 아, 이것만 하면 금방 끝나요. 금방 갈게요. 하고 끝까지 커피 다 타고 오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처음부터 혼자 다 준비해봐라. 그래야 는다 하고 신경 꺼버리고 싶지만 제가 맡아야 할 일이라 그러지도 못하겠고 거기서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여차저차 수정 작업까지 혼자 하느라 새벽 3시까지 작업 후 어제 오전 9시에 회의 시작했습니다. 대표님만 빠진 5명, 거래처 팀장님, 대리님 2분, 이렇게 7명이서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 브리핑은 거래처 직원분들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항상 다과를 준비합니다. 2-3시간밖에 못 잔 제가 미리 나와 간식이며 음료수 세팅하고 오히려 일찍 출근한 남자들이가 와서 도왔습니다. 그렇게 회의 10분 전 누가 회의 때 그것도 거래처 손님도 오시는데 시작 10분 전에 등장합니까? 그것도 막내가 자기 대신 돕고 있는 남자 대리에게 죄송합니다 말 대신 대리님 같이 해요. 다들 언제 오셨대요? 9시까지인데 아직 거래처분도 안 오셨죠? 하는 겁니다. 다행히 차가 막혀 거래처분이 많이 늦은 건데도 9시 정각에 도착하셨고 다른 업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급하게 메일 보낼 것이 있어 제가 서류 몇 장 막내에게 추려주며 땡땡씨 나는 먼저 들어가야 하니 이거 메일만 보내주고 바로 들어와요 하고 미팅룸으로 갔습니다. 메일 하나 스캔 떠서 메일 보내길 얼마나 걸린다고 또 오지를 않는 겁니다. 일단 시안들 검토하시고 계시라고 하고 직접 나가보니 아직도 자리에 앉아있더라고요. 땡땡씨 메일 다 됐죠? 시작해야 되니 어서 들어와요 하니까 아 근데 저거 꼭 제가 들어야 되나요? 내일 현장 갈 스케줄표도 아직 정리 안 됐는데 제가 나중에 자료 따로 찾아볼게요. 저 이거 빨리 안 해놓으면 야근해야 돼요 라더군요. 첫 브리핑인 만큼 일 배워야 하는 그 친구에게도 중요한 자리이기도 한데다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게 일의 일부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회의 직전 본인 밀린 업무로 인해 야근하기 싫어 회의 시간 불잠하고 밀린 일 한다는 막내. 아무리 소규모 회사고 가족 같은 편한 분위기여도 저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고 위임원도 아닌데 고작 막내 하나 붙들어 오자고 나머지 분들 시간을 뺏을 순 없어. 일단 알았고 혹시 전화 오는 거나 있으면 받아줘요. 어차피 따로 찾아서 읽을 거면 대표님 오시면 개인적으로 브리핑 땡땡씨가 준비해서 해요. 그냥 읽는 것보다 본인이 발표한다고 생각하고 봐야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예행 연습도 해놔야 나중에 땡땡씨도 혼자 브리핑 해보지 하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사히 회의는 끝났고 직원들끼리 잠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회의가 끝나니 바로 득달같이 쪼르르 와서는 남자 직원들에게 과장님, 대리님 어땠어요? 어제 저 그거 자료 찾느라 진짜 힘들었는데 발표하는 거 꼭 보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부탁한 메일도 보내야 되고 제 일도 너무 밀려서 진짜 속이 부글부글했습니다. 시안 제작은 아직 막내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PPT에 들어갈 기본적인 자료 사진 몇 장 옆에서 찾던 게 고작 전부인데 저 때는 또 과장님이라고 잘만 부르대요. 제일 중요한 시안부터 전체적인 PPT 제작, 발표까지 모두 제가 준비한 브리핑에 참석 안 한 것만 같아 너무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전혀 배울 의지도 없어 보였고요. 기분 나쁜 티는 안 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성격이 남한테 모질게 못된 말 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라 참고만 다녀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쪼르르 언니한테 말하는 것도 너무 어린 생각인 것 같고요. 아니, 왜 다른 남자 직원들은 가만히 있는 걸까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집에 50일 된 아기가 있어요. 오늘 남편이 퇴근하면서 장 본 게 많다고 같이 가지러 가자는데 아기만 두고 어떻게 나가냐고 하니까 잠깐인데 그걸 왜 못 나가냐 이러면서 실랑이를 했어요. 그 사이에 아기가 깼고요. 파닥거리는 게 곧 울음 터질 것 같았어요. 전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혼자 갔다 오라고 하니까 성질을 내면서 갔다 오더라고요. 남편 나가자마자 아기는 울고 난리쳐서 안아 달래줬고요. 갔다 와서 짐을 바닥에 내팽겨치고 성질을 내기에 제가 왜 화를 내는 거냐고 설마 내가 귀찮아서 안 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하니까 솔직히 그런 거 아니냐고 하네요. 안 그럼 네가 가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잠깐을 못 비우면 애 혼자 키우는 사람은 물도 못 사러 가겠네. 아기 침대에 뉘어놓고 저녁 먹을 때보다 더 잠깐인데 그걸 같이 못 가주냐고. 가져오다가 몇 번을 떨어뜨린 줄 아냐고. 자기 물건도 아니고 아기 기저귀랑 그런 건데 같이 못 가주냐 라면서 난리를. 제 상식선에선 불가피한 상황도 아닌데 집에 아기만 혼자 두기 불안했다고. 저녁 먹을 때는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들여다볼 수 있지 않냐고. 실제로 불안해서 자주 들여다보고요. 여튼 서로 자기 할 말만 해서 그냥 말하다 그만뒀는데 잠시 후에 아기 안고 몰수유하면서 생각할수록 제가 너무 서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몸이랑 건강 갈아 넣으며 임신, 출산, 육아하고 있고 벌써 손목이랑 손가락 마디, 허리, 무릎 같은 데는 너무 아파서 미치겠거든요. 생수도 그냥 못 따서 매번 고무장갑 끼고 해요. 나는 이렇게 몸 버리고 희생하며 육아하고 있는데 짐 같이 안 들어줬다고 저렇게 난리를 칠 일인지 전 정말 이해가 안 가고 급 우울해져서 눈물이 뚝뚝 흐르는데 남편이 지나가면서 보다가 뭘 울고 있냐고 하네요. 참고로 만삭 때까지 일했고 1년 후에 복직 예정인 맞벌이입니다. 지금은 남편만 출근하니 새벽 수유도 그냥 다 제가 해요. 퇴근하고 와도 아기 기분 좋을 때 잠깐 봐주고 울면 저한테 다시 주거나 공갈 물려놓고 가버립니다. 추가, 같이 화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런 성격인 거 모르고 결혼했냐고 하시는데 평소엔 잘하다가도 어느 특정 부분에서 저렇게 꼬장을 부립니다. 애 잘 안 보는 것도 맞아요. 최근 남편 일 몇 개가 겹쳐 출산 후 내내 독박 육아 중이라 우울증 올 것 같네요. 남편 덩치가 작냐 하는 댓글도 있던데 남편 183cm에 몸무게 100kg 넘습니다. 집 형태에 따라 잠깐 나갈 수 있지 않냐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적는데 18층짜리 아파트 7층에 살고요. 옛날 복도식 아파트라 한 라인에 5집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재수없게 걸리면 정말 오래 걸려요. 지하 주차장에 엘베 연결도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인터넷으로 장 보는데
이번엔 법인카드로 일정 금액 내에 아기 용품 살 수 있게 하는 회사 복지가 있어서 오프라인 마트에 사러 간 김에 장 봐온 거예요. 이 글을 보여줄까 말까 고민 중인데 아마 글 쓴 거 알면 또 난리치겠죠. 잠깐 나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시는 댓글 찾아내서 이것 봐라, 나랑 같은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냐 할 게 뻔해요. 아기 아직 뒤집기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무슨 사고가 나냐면서 우길 거예요. 두 번째 추가, 저 일로 굉장히 마음이 짜게 식어있는 와중이었습니다. 애 겨우 재우고 좀 더 푹 자면 저도 나가서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이름을 평소 데시벨로 부르며 침대에 체중을 실어 풀썩하고 눕는 바람에 애가 깼어요. 요즘 잠투정과 등 센서가 대박이라 재우는 게 영 힘들어 제가 겨우 재웠는데 하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왜 짜증을 내냐며 방을 나갔고 저는 다시 애를 재우고 있었는데 혼자 라면을 쳐 끓여 드시네요. 몰수유하는 와이프 굶거나 말거나 애가 깨거나 말거나 그냥 이제 마음이 냉랭해져 저도 그냥 방에 있었고 아기를 안아준 지 10분이 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이번엔 들어와서 드라이기를 쳐 사용하시네요. 애는 또 깼고 제가 어이없이 쳐다보는데 무시하고 지 볼일 다 보고 나가네요. 결국 애가 잠에서 완전히 깨서 안고 나가. 꼭 애 잠을 다 깨워야 속이 시원하냐. 애 좀 재우고 나도 밥 좀 먹으려고 했는데 하고 말하다. 서러운 나머지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가니 밥 먹으라며 애를 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짐 혼자 가지러 가는 것도 그렇게 억울한데 애는 어떻게 볼 거냐니까 또 성질내면서 나갔습니다. 남들은 아기 키우기 힘들어서 우울증 걸린다는데 저는 남편 때문에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